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정말 어이없는 작태, 행태를 보인 정황이 발견됐고 또 미국이 우리 대통령에게 정말 따끔한 팩트 폭격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군 부실급식 문제를 폭로한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가 군 당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가 군대 내의 부패와 부조리를 지적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 군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급식 문제와 인권 유린을 폭로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일명 육대전이 군 당국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해당 페이지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폭로했습니다. 김모 씨는 5월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작년 2월 부실급식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게재했는데 당시 군 수사관이 찾아와 어느 부대의 누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는지 제보자 색출을 위해 찾아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군 수사관에게 자신의 신원과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를 물었지만 수사관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최근 부실급식 관련 내용을 잇따라 폭로하자 군 관계자가 사실을 알고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김 씨에게 접근한 군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과 관등 성명도 밝히지 않고 김 씨를 조사했다는 것인데요. 이 수사관은 거듭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김 씨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국가기관으로서 형법상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폭로한 국민을 이렇게 겁박하는 군의 태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어서 점차 독재 국가화 되어가는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복이 힘이 엄청 세진 건가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21세기에 이럴 수가 있나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이 있고 또 페이지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 페이지는 마치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들처럼 여러 사람이 그 페이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글을 올리는 그 소통의 공간이에요. 그냥 개인 계정은 전 세계 모든 이 유저들이 다 볼 수 있죠. 페이스북 유저들이. 그런데 페이지는 딱 그 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만 봅니다. 그러면 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이 육군훈련소, 즉 논산훈련소를 제대한 전역자가 만든 거예요. 지금이야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육군훈련소 관련해서 이 병사들이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또 일과 후 시간에 사이버 지식방 해서 군에 PC방이 있습니다. 싸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싸지방에 가서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해서 이제 글을 적어요. 나 그럼 오늘 뭐 했다. 이제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적죠. 그러면은 점차 이게 늘어나서 이제 가족들 또 친구들 애인들도 여기다가 이제 글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소통의 공간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게 소통의 역할도 했지만 이게 점점 접속자 수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이제 운영자에게 폭로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 나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거 좀 하고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급식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 운영자가 누군지 계정 주인이 누군지 이걸 알려고 하면은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우리 군에서 이 페이스북 운영자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알려주겠죠. 미국은 이 개인정보 철저하니까 안 알려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좀 탐문하고 또 이 파도타기라고 해서 여러 댓글도 타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이었구나. 좀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좋은데 누군지 알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는 어떻게 알고 집에까지 찾아왔냐. 그건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따로 수사를 했다. 즉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했다. 자, 그럼 여기에 군수사관이라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온 사람이 기무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알던 기무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 이러한 폭로성 기사가 올라왔을 때 가장 기분 나쁘고 피곤한 조직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기무사는 피곤하지 않죠. 한 건 나왔네. 그럼 우리 또 수사를 가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기무사니까 그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 해당 폭로성 기사의 해당 부대, 육군 훈련소가 아니고 해당 부대, 육군 훈련소 관련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부대, 그리고 육군 본부 이런 데가 아니겠냐. 그래서 육군 본부에 있는 헌병,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사관들이 같지 않느냐. 그런데 거짓말했죠 또. 명예훼손. 국가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피고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을 비난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 성립 안 합니다. 공인은. 근데 명예훼손 운운한 거 봐서는 정말 법관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21세기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 문재인 정권, 특히나 인권과 국민의 개개인의 권리, 그리고 군인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이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의외입니다. 아마 사실은 뭐 댓글 작업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라고 하고는 정권을 잡았지만 보니까 독재를 너무너무 잘하구나. 그러면 나도 좀 해도 되겠네 라는 분위기가 혹시 제복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러운데 이런 엄청난 독재 정부인 이 문재인 정부 지금 뭐 연일 어디에서 터지고 있는데 북에서도 터집니다. 문재인의 굴욕 외교가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믿고 아끼는 북한도 문재인에 대한 조롱을 날려 주목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소셜미디어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이 게재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을 조롱하는 모습이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북한 대외 선전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 DPRK 계정은 22일 문재인과 카멜라 해리스가 악수하는 영상을 편집해 게재했습니다. 이 계정은 문재인과 해리스가 악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라면서 카멜라 해리스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손을 닦는 모습을 확대 조명했는데요. 이는 문재인이 미국에서 당한 굴욕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이에 대한 논란의 장을 깔아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영부인 대동 거부,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의 따돌림, 비속어를 의미하는 음식인 크랩케이크 오찬 등 숱한 홀대를 당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러한 조롱성 게시물은 이른바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 등을 자처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얼마나 홀대받고 조롱을 받고 왔는지를 부각하며 놀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에게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역대 최고의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 정말 이번 회담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홀대와 망신이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진위가 궁금해집니다. 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업소하고 그리고 손을 쓱 닦고 이제 이거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온 언론이 지금 뭐 대서특필하고 우리 종편에서도 다 이거 보여주고 논란되고 했는데 우리 댓글들 보면 참 희한해요.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인균 당신이 문제 삼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분명히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논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문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분과 딱 이 경주마들이 눈을 딱 가리고 앞만 보고 있는 오직 달림만 보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을 왜 왜곡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 손을 닦았는데 닦은 것을 닦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이런 사람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모든 언론에서 미국에서 이러고 있다. 미국에서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제 문바들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중국의 트위터인 그 웨이보에다가 북한 계정주가 이걸 올린 겁니다. 그 말은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무슨 북한에 대해서 해놓은 게 뭐 있냐? 네. 지금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는 마치 미국하고 잘 해가지고 유엔 제재 그리고 미국 독자 제재 다 유지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서 예외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떠들더니 그
퍼주기 위해서, 오직 북한에게 퍼주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하고 어쩌고저쩌고 쿼드에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기로 했는데 정작 해주기로 한 건 다 해주고 얻을 건 하나도 못 얻었다. 도대체 너가 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한 일도 없으니까 욕이나 먹어라. 중국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어라 하고 이제 이것을 올려버린 것이죠. 올렸다는 것은 그게 특별한 멘트를 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걸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게 댓글이 이제 수천 개가 붙으니까 욕을 할 수 있는, 비난을 할 수 있는 이 판을 깔아줬다는 것이죠. 즉 북한의 의도가 뭐냐? 해준 게 뭐 있어? 자, 그런데 이들은 해준 게 있다. 우리 국민에게. 바로 우리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다 맞힐 수 있게끔 받아왔다. 라는 걸 최고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외교 성과라고 그토록 자랑했던 바이든의 백신 지원 발표는 결국 거짓말이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백신 지원은 주한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군과 함께 근무하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 24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것은 한반도에서 한국 측 상대방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우리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한국에서 한국군은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또 군사적 충돌 시 한국군은 미국 정부의 작전 지휘를 받기 때문에 백신 공급을 통해 한국군에게 생명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속한다 라고 말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현재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백신 배포로 인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미 양국군의 실기동 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이 입장 역시 미군의 백신 지원 결정이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바이든의 백신 55만 회분 지원 발표가 마치 자신의 외교적 성과인 것처럼 선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아전 인수적 태도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미 국방부의 발표로 문 정권의 백신 외교 성과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네요. 그거 미군 때문이야. 주한미군 걔들 한국군에게 옮을까봐 하는 거야. 라고 바로 깨버렸습니다. 한국군은 전국 각지에서 미군들하고 합동훈련 또 교류 이런 걸 하니까 한국군이 이 백신을 다 맞지 않으면 결국은 그 미군이 감염될 수 있고 그 미군 가족이 감염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본토가 또 왕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또 본토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을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계속 재작년에는 북한하고 평화무드 때문에 라고 하더니 또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같이 훈련 못하겠다 라고 코로나 핑계대고 훈련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연합군인데 한 번도 훈련하지 않은 이게 무슨 연합군이냐 이렇게 해서 무슨 전쟁하냐. 그래 니들 훈련 안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럼 백신 다 맞춰줄게 훈련하자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이렇게 55만 회분 겨우 고작 $10,000 이 $10,000어치 백신을 받아온 것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스톱 됐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주한미군 때문이라니까 하고 이렇게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을 그만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한미관계가 정말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같으면은 감히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소리 못해요. 왜냐? 자신의 인사권자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백악관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나죠.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해서 그 인사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따위야 내가 아무리 들이받아도 지가 나의 인사 나의 이 밥그릇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야 라고 생각되면 마음대로 해야 되죠. 지금 미 국방부 대변인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인사에 나의 밥그릇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바로 한마디로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애들 챙기려고 한 거야. 웃기지 마.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겨우 $1000만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 저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으니까 한국 군에게 문재인 대통령 얼굴 봐서 준 게 아니고 한국군하고 합동훈련 하다가 미군 옮을까봐 줬다. 라는 거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깨버리니까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 여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죠.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뒤통수 중국에게 치고 북한에게 치고 하려다가 지금 외통수 지금 걸려서 오히려 양사방에서 지금 통수 맞고 있고 맞게 될 문재인 정부인데 제가 그 양사방에서 통수 맞게 될 상황 또 분석해서 데일리 디펜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들이받아버리고 팩트 폭격 아주 뼈까지 아픈 팩트 폭격 해버렸는데 뭐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워낙 거짓말 많이 하니까 뭐 항상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참말만 하는 사람은 한번 거짓말 들키면 진짜 아픈데 여기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다반사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